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시장과 월가의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각 크립토 커뮤니티 루디움을 이끌고 있는 아고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조금 전 코너에서도 다뤘던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워낙 핫한 이슈니까. 네. 위믹스 관련된 거는 참 저도 그냥 보고 있는데 네. 참 되게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위믹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위믹스의 플랫폼에 하려고 하시는 이제 약간 솔라나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조금 그렇죠.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네. 솔라나가 약간 생각나서 거기서 이제 개발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낙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솔라나도 보면서 그때 트위터 잠깐 올렸는데 결국에는 레이어 1이 살아남는 이유를 만드는 거는 이게 상장이 됐고 상장이 되지 않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이 레이어 1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 생태계에 뭐 게임이 됐든 아니면 뭐 위믹스를 통한 이제 다른 뭐가 됐든 그런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건 결국 빌딩이 아닐까. 위믹스가 살아남으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약간 생태계를. 좀 방송식으로 틀어보면 네. 이 위믹스가 그만큼 가치 있는 레이어 1이었다고 하면 상장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맞아요. 사실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게 1년이 걸렸거든요. 네. 이더리움 2015년도에 나오고 그렇죠. 2016년도 이후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이라는 체인 자체도 사실 뭐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랐으니까 네.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 상장사고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코인의 가치는 상장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위메이드는 좀 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이제 본인들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뭐 당연히 시장 논리에 따라서 다시 재상장이 되겠죠. 맞아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뭐 위믹스 상장 폐지도 있고 FTX 사태도 있고 그야말로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크립토 몰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FTX 사태나 이제 지금 뭐 배어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FTX 사태에 이제 그 여파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네. 솔라나라든지 GBTC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DCG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많이 전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그 언론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크립토는 이제 망한 거 아니냐, 탈중앙화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 배어장과 비슷하게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오피니언이 올라왔는데 칼럼이 올라왔는데 왜 크립토를 저렇게 위험한 걸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칼럼들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저거는 그냥 지들끼리 하다가 망하는 식으로 망하고 있으니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이 사실 다 크립토 몰락과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 이슈들인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17년도, 18년도 때 그런 몰락이 있었을 때 정말 크립토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되게 많이 이제 진출했던 곳들이 이제 VC들. 그 다음에 그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네. 다음 장을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의 일부가 됐었죠. 아주 실리콘밸리 조용하게 들어왔죠. 그렇죠. 조용하게 쓱 들어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상장을 시켰다가 그것들이 지금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지금 쓱 들어오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금융권, 그러니까 월가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시고 계신 모습들이 보여서 네. 전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립토의 몰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역시 월가의 또 금융 기업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저거 망한 것 같다.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또 월가의 어떤 투자자들이 쓱 들어오는 그런 이제 지금 형국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들어오나요? 일단 그래서 트위터로 제가 먼저 봤던 사람 중 한 명은 빌 네. 에크만.
빌 에크만. 네, 이라는 투자자인데 네.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틀 버핏이라는 그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별명으로. 네, 네. 젊은 버핏이다. 네.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자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2008년, 2009년도에 그 CDS 크리에이티브 네. 콜스업 이제 그런 걸 공매도를 하면서 조금 이름을 날렸다가 2020년도 그 코로나 때 이제 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2,700만 달러 상당의 이제 그 시장에 그 역배팅을 걸어요. 이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그 CNBC에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거 그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음. 20억 달러 이상을 그걸 통해서 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유명한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트윗을 올린 게 크립토를 이제 전화나 인터넷의 발명에 비견하면서 네.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나쁜 지점들도 있고 되게 스캠이나 뭐 이런 폰지의 문제들도 충분히 있지만 네. 앞으로 갈 기술이다. 시장에 미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트윗을 저분이 크립토 연관돼서 뭐 히스토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로. 맞아요. 예,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20일 트윗에 근데 그걸 또 커밍아웃을 해요. 내가 사실은 크립토 VC들의 약간씩 돈을 넣었고 아, 네, 그동안 그렇죠. 네. 자기가 그 운영하는 그 헤지 펀드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딱 멘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골드핀치. 그리고 세금 관련된 이제 네. 회계 관련된 이제 내용 그 기업에 투자한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골드핀치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거기는 이제 디파이인데 지금 디파이는 어떻든지 간에 과담보 대출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더나 이제 그 돈을 더 많이 그 담보를 예치를 해야 더 적은 뭐 한 60% 정도 비율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이를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담보 대출이 지금 기본인데 이제 100달러째 이더를 담보로 맡기면 한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인데 그거를 이제 디파이의 그때까지 이 사람이 했던 그 일종의 신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금 신용을 기반으로 과담보 대출이 아닌 무담보 대출 혹은 내지는 이제 저담보 대출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골드핀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제 이제 골드핀치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관 금융을 받아들이겠다, 인스티튜션 어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관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골드핀치 그 닥스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힌 거죠. 나 이 회사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쓱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그 투자 조언 아니고 내 그 헤지 펀드와는 별개예요. 별개. 뒤에 네. 마지막에 주석을 달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빌 에크만이라는 인물은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의 그 저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제 잡지에 이제 보통 표지로 나오는데 이번에 FTX의 CEO였던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도 사실 포춘에 이제 표지를 장식하면서 맞아. 얼굴 네. 이렇게 대만하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사진에 그랬죠. 그 넥스트 워렌 버핏 이런 이제 맞아요. 이게 붙었고 그게 원조가 빌 에크먼입니다. 사실 네. 베이비 워렌 버핏이라는 네. 그런 또 얄궂은 인연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저도 에크만은 팔로잉을 하고 있어서 이거 뭐지? 약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저도 네. 국내에서 뭐 돈나무 언니라고 네. 알려진 캐시 우드도 원래 테슬라 저가 매수로 좀 유명했었는데 네. 암호화폐에도 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맞아요. 된 건가요?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GBTC를 이제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네시스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GBTC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GBTC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도 네. 지분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또 많이 샀죠. 코인베이스 네. 떨어졌을 때. 맞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막 80% 마이너스 80%일 때 막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캐시우드는 사실 크립토 투자도 하고 뭐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그 펀드에서 네, 이노베이션 펀드. 예,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비트코인 관련한 그 리서치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테슬라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비트코인이랑. 예, 그런 얘기 했었죠. 네네, 예, 맞아요. 유휴 전력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고 전력이 남을 때는 없을 때는 그냥 뭐 자동차 충전기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캐시우드는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네. 또 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JP 모건입니다. JP 모건. 네. JP 모건과 그 크립토와는 또 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JP 모건의 CEO죠. 네, 제이미 그렇죠. 다이먼. 네.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이건 폰지다라고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올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그 물밑 작업으로 봤었을 때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렇죠. 15년도 이때 뭐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었을 때부터 R3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금융권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만든 블록체인.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팅도 되게 많이 했고 그걸 이제 계속 이어오다가 네. 2020년도 와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거는 좀 매각을 하고 네. 이제 거래소들을 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그 거래소도 이제 여튼 현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은행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상장 거래소가 이제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연을 맺는 것처럼 네. 그런 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움직임에 이제 가장 처음에 있었던 거는 뭐 이제 최근에 그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네. 함께 그 폴리곤 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외환 사업을 했었죠. 그렇죠. 외환 수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랙트 창구를 연다든지 네. 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JP 모건 아예 그 상표 출원 지갑 상표 출원을 JP 모건 원래 네, 네. 원래 상표 출원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이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아이템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뭘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상표 선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표가 올라오는 그 곳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새로운 뭐가 올라왔다. 그럼 신사업한다. 뭐 이런 기사를 내곤 하는데 이제 올해 11월에 사실 JP 모건 월렛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종의 브랜드를 그렇죠. 네. 등록을 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추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월가 쪽에서 물밑 작업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왜냐면은 그때 17년, 18년도 이때도 네. 예를 들어서 상표 출원 같은 경우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 크립토킥스를 사실 2019년도 이때 상표 출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특허 출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했던 것들이 다음 장에 이제 와서 아티팩트나 이쪽하고 만나면서 크립토킥스는 실제로 NFT를 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그때만 봤었을 해도 때 이제 특허니까 그림도 있고 다 공개가 됐었는데 네, 얘네 맞아요. 뭐 하자는 거야? 약간 그쵸. 이런 분위기였는데 멈춰 네. 있었죠. 네, 나중에 보니까는 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네, 그 그렇죠. 수였나요? 네. NFT 플랫폼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월가 쪽에서 크립토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좀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한편에서는 크립토가 몰락하고 있다. 음. 혹은 뭐 크립토를 태워버려야 된다. 음. 이런 극단적인 비판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FTX 여파로요. 한쪽에서는 그냥 조용히 자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뭐 골드핀치 같은 경우도 사실 도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델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그 담보가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 모델들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아까 저희가 요 전 시간에 사실 그 이수호 테크엠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가 위메이드 뭐 사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네. 요즘 여의도에서 사실 이게 좀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음. 발생하는 거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네. 괴가 좀 얼추 비슷하네요. 네,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게 네. 사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DCCPA라든지 그다음에 네. 한국의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네.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암호화폐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텐데 네. 그 안에서 지금 어떻든지 간에 건덕지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FTX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이제 몰락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규제가 필요하다. 나쁜 짓을 하고 몰락이 또 됐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믿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원래 기존 금융에서 하던 일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버사이트 그러니까 그 제3그 금융 이걸 관할을 하는 이제 네. 기구로서 뭔가를 같이 들어가겠다라는 네. 걸로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지금 건덕지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전략들을 수정하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이제 그 JP 모건을 말씀드릴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체인 자체를 통제를 하는 거는 어떻든지 간에 내려놓고 네. 이번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풀어내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을 이제 규제를 같이 얹고서 이제 뭐 거래소를 통제를 하든 아니면 이제 그걸 거래를 하는 이제 창구를 통제를 하든 어딘가를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지점이 통제가 되고 어떤 지점들이 문제가 생길까라는 고민들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어떤 FTX 사태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규제가 없어서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FTX도 회계감사는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사실 규제의 가장 친화적인 그렇죠. 거래소였었으니까 그리고 월가랑 오히려 되게 맞물리는 이제 방식이나 이제 자금 운용이나 투명성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월가 쪽에서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세력 다툼이 벌어질 것이며 그 안에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기존 크립토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크립토의 시등 강자가 된 VC 세력과 네. 이 월가 세력들이 어떻게 과연 이제 알력 싸움을 하게 될 것인가가 되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정리를 좀 제가 하자면 중간에서 네. 그 아고님께서는 JP 모건 사례를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JP 모건 사례의 이 시시각각 어떻게 전략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초장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자체를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그렇죠. 아이디어죠. 근데 이걸 해보니까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제일 좀 대중화된 잘 되고 있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우리가 빌려 쓰면 되겠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통제 포인트를 잡자. 뭐 그게 거래소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인프라 제공 업체가 됐건 그렇죠. 뭐 이런 부분으로 사실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이제 기존 크립토 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지금 꿰어차고 있는데 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네, 맞아요. 그 마찰이 이제 생기고 있는 지점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DCP 부분이라든지 뭐 네. 이제 뭐 프라이버시 그 데이터 통제 영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거래소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목들이 딱딱 하나씩 잡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뭐 한국 여의도 쪽도 뭐 월가 쪽하고 비슷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들이라든지 네. 그 크립토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계속 궁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쭉 얘기해 주신 것은 사실 이제 업계인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업계에서 보는 시각인데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니까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가령 뭐 아무래도 뉴스 보는 것마다 뭐 크립토 망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쵸. 크립토 투자자로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후로 뭔가 그 뒷단으로 그렇죠. 어떤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금 슥 들어오는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규제도 어떻든 발표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발표가 되는 상황까지는 뭐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화전양용 전술인데 그렇죠. 그 전투적인 이 크립토 망했다라는 내러티브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게 완전히 소강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슥 들어가는 시기가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그때부터는 아마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로 규제 기관도 뭐 다 끝났다. 네, 그렇죠. 준비 끝. 네, 준비 끝 되고 이제 들어간 거니까 네. 그땐 오히려 상승을 할 개연성이 더 높고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좀 먼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투자의 기회를 선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다 네. 먹은 것들을 나중에 들어와서는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한 먼저 들어와서 그리고 이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이제 정말로 활동을 하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자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그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프로젝트가 됐든 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뉴스를 좀 끊임없이 보면서 누가 네. 들고 날고 하는 거를 좀 네.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동향을 잘 살펴야겠군요. 일반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자, 오늘 크립토 시장과 월가의 동향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